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케미칼을 구조를 해볼 텐데요. 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난제를 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오늘 장에서는 다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들이 좀 몇 개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보면 한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저점 대비하면은 뭐 2배 이상까지도 상승을 한 구간이었거든요. 전일에 이제 18%가량 좀 급등한 후에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대량으로 좀 출회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애경 케미칼이 어제 발표한 소식을 보면 고용량 실리콘계 은근용 바인더를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와줬는데요. 회사 측이 밝힌 바로는 이 합성 수지 분야에서 이제 축적되었던 그동안의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2차 전지 소재 연구 개발이나 상용화에 좀 집중을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를 비롯해서 좀 신규 사업으로 이런 좀 영역을 넓혀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말인데 특히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 라인업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특히 실리콘 응급용 이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이제 실리콘 응급제의 가장 큰 단점이 이 배터리 팽창으로 인한 위험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이 실리콘 응급제 부피가 좀 변하더라도 이런 배터리 사이클의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것이 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었고요. 이 전해진 바로는 이제 고용량 실리콘계 응급용 이 바인더 관련해서 이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 국내외 특허 등록도 이제 마무리를 했고 국내외 특히 베트남이나 이런 중국 같은 해외 업체들과도 좀 이미 적용 테스트를 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어제 들려왔던 소식이 우리 정부가 이제 2027년까지 2차 전지 이제 3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좀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제 애경 케미칼이 관련주로 항상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함께 나와주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오늘 하락 요인을 보면 최근에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좀 강하게 추해되고 있다는 점도 당연히 좀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급 주체로 보였던 이 기타 법인 쪽 물량이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것이 주가에는 좀 부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상승하던 한 두 달 동안 기타 법인이 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그동안 좀 순매수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매물 출회가 좀 조금씩 좀 나타내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포인트로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게 시장의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이제 재정 지출 축소를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 IRA 보조금 축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죠. 미국 정부 쪽 입장에서는 이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이지만 이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메카시의 공화당 쪽에서 이 하원의 다수당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에 이제 재정 지출 삭감을 계속해서 좀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년 정부 예산 규모를 만약에 지금 요구하는 대로 한 174조 원가량을 줄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이 전기차 세액공제 같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IRA 법안 수혜로 좀 예상이 되었던 이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국내 기업들에게도 일부 좀 악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 뭐 업계에서는 이런 IRA 법안 축소 가능성까지는 사실상 크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뭐 아무래도 이런 내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서 좀 정치적인 공방이 좀 이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이런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채한도 협상에서 좀 반드시 좀 참고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은 2차 전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 있는 가운데 수급에 대한 불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도 바라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애경케미칼은 아쉽지만 도망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불확실성에 따른 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 두 달간에 워낙에 좀 강하게 상승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수급적으로도 좀 차익 매물출회에 따른 부담이 언제든지 좀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 또는 일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추후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나 특히 이런 IRA 법안 관련해서 뭐 축소 여부가 뭐 유지가 되는지 여부도 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게 된다면 이 첨가제 쪽, 특히 이런 실리콘 응급제 관련한 기업들은 향후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익 매물 소화를 확인하신 후에 또는 이제 21선 지지를 확인하신 후에 재접근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은 뭐 현재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일부 매도를 좀 권고드리겠고, 추후에 재접근하시게 된다면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로는 16,500원 이렇게 제시드리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은 현재가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전략을 취해 주셨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18,5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그때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 라인은 16,5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를 보겠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무상 증자에 따라서 추가로 주식이 상장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또 적자폭이 감소된다라고 하면서 주목해보자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뉴미디어, 공연, 영상 이렇게 뭐 종합 컨텐츠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컨텐츠 부분에서는 다양한 좀 여러 분야에서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뭐 완성형의 위즈윅 컨텐츠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좀 성장 플랫폼에 대한 좀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히 메타버스 관련한 컨텐츠 제작 쪽으로도 이런 파이프라인 구축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7% 가까이 급락 중인데요. 뭐 이유를 살펴보면 무상증자 추가 상장이 있었죠. 오늘 추가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발행 주식 수가 기존의 4,300만 주가량에서 오늘 이제 17,100만 주가량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무상증자 물량이 좀 출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면은 1분기 매출액이 518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55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폭은 감소했습니다. 뭐 다양한 좀 산업 분야에서 이런 뭐 인수도 하고 지분 투자도 하고 뭐 유증 참여나 사업 협력 같은 좀 전방위적으로 컨텐츠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여러 기업들 뭐 와이더 플래닛, 초코 엔터테인먼트, 셀바스 AI, 컴투퍼스 같은 진짜 많은 기업들하고 이런 컨텐츠나 뭐 AI, 빅데이터 같은 분야까지도 이런 사업 생태계를 좀 확장 진행 중이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디어 컨텐츠 생태계를 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위즈그룹 전사적으로 볼 때는 외형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은 무상증자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자체는 앞으로의 외형 성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종속 회사들을 보면은 신규 컨텐츠 제작이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사적으로 이런 뉴미디어 관련해서도 이 매출처를 좀 확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폭 감소는 긍정적이다. 물론 뭐 일부 컨텐츠 제작 일정 같은 이런 연기로 인한 비용 상승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사적으로 봤을 때 뭐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이런 자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종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생태계 확장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면서 이와 관련해서 뭐 실적 증대나 이런 뭐 기업 가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뭐 현재가 3,700원 부근 매수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버텨보시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현재가에도 매수가 유효합니다. 3,700원 정도의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4,300원, 손절 라인은 3,4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게임주들 실적이 희비가 엇갈린 상황 속에서 NC소프트는 린저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신작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뭐 전작과 비슷하다라는 느낌 때문인지 실망감이 더 감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아무래도 좀 실망감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좀 실망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신작 TL, 이 스론 앤 리버티를 좀 꼽아왔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게임 업계에서도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됐던 이 베타 테스트가 있었어요. 국내에서 약 한 1만 명 정도 유저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관련해서 좀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작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기존의 리니지와 좀 유사한 게임 플레이 방식이 좀 지적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NC소프트가 이번에 TL 출시를 앞두고 좀 기존 대표작들하고 좀 차별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좀 기대를 나타냈었는데 기존작들과 좀 다른 점으로 얘기한 것을 보면 뭐 게임을 통해서 유저가 보상을 획득하고 이런 방향으로 인해서 이제 이용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평을 보면 이제 흥행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평이 좀 많았습니다. 이 기대감을 나타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성급하다라는 이런 증권가의 평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실제 이런 TL 이용자들로부터 앞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이제 테스트들이 좀 진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런 이용자들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좀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 시장에서도 변화들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계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뭐 국내 기존에 있던 이런 성숙 시장, 뭐 국내 모바일 MMORPG 같은 시장보다는 이제는 좀 플랫폼의 컨텐츠 확보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글로벌 PC나 그런 콘솔 쪽 신작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뭐 관련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이 얼마나 또 성장을 하는지 또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좀 관련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신작의 흥행 여부에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도망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큰 자리로 내려왔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36만 원, 38만 원대 박스권을 좀 하향 돌파를 하면서 그동안 기대감을 좀 가지고 기다렸던 이런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좀 대거 출회된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뭐 TL 관련해서 유저들의 좀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빠른 반등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2분기에 이제 이번에 국내 테스트에 이어서 3분기에 이제 또 글로벌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마케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이제 3분기 때 이런 테스트 결과를 확인한 후에 좀 주요 포인트로 삼으셔서 투자해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만 올해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른 신작이 또 이제 대거 대기 중이라는 점은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신작으로의 세대 교체 성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재접근하시게 될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매수가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3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